갤럽 조사 포함해서 여론조사의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봤더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네, 왜 올랐는지, 어떤 요인이 작용을 했는지, 그리고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됐는지 하나하나 나눠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여론조사 흐름을 봐주십시오. 바로 모시겠습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갤럽 조사 바로 좀 들어가 보죠.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예. 데일리 오피니언 제 640호 11월 1주 오늘 발표된 내용입니다. 네.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조사를 했고요. 이동통신 3사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해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네. 한국갤럽은 자체 조사이고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화, 수, 목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조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를 하나하나 보게 될 텐데 가장 우리 국민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어떻게 나왔습니까? 63으로 직전 조사 대비 6%포인트 더 높아졌습니다. 오, 많이 올라갔네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딱 오차범위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 상승폭 자체는 확 올라갔습니다. 그래프 보니까. 그래프로 확인데 숫자로는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은 최저점 54%였었죠. 54% 긍정률에서 2%, 1% 올라갔다 6% 올라갔으니까 이 정도 되면 전체 합쳐가지고 9%포인트 좋아졌다. 저점을 찍고 나서 9%포인트 좋아졌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요 마지막에 이제 가파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6%포인트 올라갈 때 요게 바로 그러면은 에이펙 효과가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취임 초기에 63, 4, 5 요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63이라고 하면 이거는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러면 그렇네요. 지금 취임 초기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그 부정률은 29%로 직전 조사 대비 4%포인트 하락했는데 정고점이 35였습니다. 이게 35가 이번 정부 들어서 대통령 부정률의 가장 높은 수치가 35였는데요. 그걸로 따지면 또 6%포인트 하락한 게 돼서요. 20% 선으로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집권 초기, 그러니까 이번 정부 출범 초기, 취임 초기와 비교하면은 그런데 부정률은 조금 더 높은 수준이죠. 29니까. 그렇지만 긍정률이 63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은 만약에 한 번 더 올라간다 치면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부 출범,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높은 긍정률도 보실 수도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조금 이따 이제 여당 지도도 보실 텐데 여당 지도는 살짝 조정됐어요. 그렇게 되면 완전한 탈동조, 완전 디커플링이 지금 되고 있는 거다라고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통령 긍정률은 높아지고 정당 지지도, 여당 지지도는 그 오차범위 내에서의 변동이지만 살짝 빠지는 그런 어떤 박스권 미세한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당의 지지도를 상승 견인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면 여당에 대한 평가 요소와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요소가 지금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이미지상 두 지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이 이제 등락을 같이 하는 게 맞게 되는데요. 지금은 다릅니다. 더군다나 보시면은 수치를 한번 보시고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당 지도가 43, 41, 40까지 해서 지금 전고점 43을 봤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면은 취임 초기 이번 정부 대통령을 만들어낸 당으로서의 한 43에서 6이니까 요 정도를 갈까 했는데 지금 미세하게 빠져 있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이내 변동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는 쉽지가 않은데 여튼 대통령은 6%포인트 올라갈 때 정당 지지도, 여당의 지지도는 1%포인트 하락이니까 이제 오차범위 이내라고는 하지만 조금 뭔가 디커플링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그 여당 지도와 대통령의 긍정률과의 갭이 지금 더 벌어진 거죠. 요거는 이제 40%대 63이니까 23%포인트 갭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당이 가져가는 지지도 대비 23%포인트나 더 얻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추가적인 대통령으로서의 프리미엄 효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국정 동력은 여당이 가지고 있는 기초 체력에서 추가적인 23%포인트를 더 얻는 바로 이러한 추가 어떤 좋은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국정 운영, 이재명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성과 이런 것들이 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역시 이제 긍정 평가 이후 부정 평가 이후 지금 이제 만나보겠지만 외교 얘기가 긍정 평가에서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외교가 7%포인트가 많아져서 30%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30%에 머무느냐? 한번 카운트를 해보시죠. 네. 이 긍정평가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대비 더 많아져서 630분이에요. 응답하신 분들 중에. 네. 그런데 에이펙 성과가 7%포인트 많아져서 7인데 거의 그러면 에이펙 성과라는 거는 단일 이슈로 7을 떡하니 기록하면서 올라섰습니다. 그럼 30% 더하기 7이니까 37이죠. 네. 이것만 있느냐? 관세 협상 타결이 2%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까지 합치면 39입니다. 39에서 머무느냐? 핵 추진 잠수함 승인이 1%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골고루. 이거 다 합치면은 40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현재 긍정하시는 응답하시는 분들 중에 10분 중에 4분이 지금 이번 외교 행보 및 그리고 에이펙과 관련된 네. 성과 전반에 대해서 어떤 그렇네요. 긍정평가하시는 기류가 지금 주르르륵 나왔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예. 그게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보니까 갤럽에서 이제 에이펙 관련해서 따로 또 조사한 항목이 있던데 이거 같이 보고 가죠. 예. 국민들이 생각하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국익 도움 정도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난주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었는데요. 예. 귀하는 이번 이번 정상회의가 국익에 도움이 됐다고. 여기 보시면은 정확하게 예. 이렇게 물어봤죠. 이렇게 양쪽으로 다 물어봤습니다. 양쪽으로 다 도움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됐다고 혹은 도움되지 않았다고 이거 둘 다 물어봤어요. 둘 다 이제 했는데 이걸 한번 보시죠. 도움됐다가 무려 74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 그 4분 중에 3분이 지금 도움이 됐다라고 긍정응답을 하셨고요. 매우 도움된다가 49니까 거의 50이라고 봐야죠. 그렇네요. 그러면 그 절반은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국익 중심으로 실용 외교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 이번 정부의 어떤 대외 정책의 기조가 네. 정확하게 많은 국민분들의 호응을 지금 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데요. 심지어는 여기 지금 지역별로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역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응답이 더 많은 곳은 당연히 없고. 당연히 없어요. 없습니다. 전 지역에서 다 도움이 됐다. 많아봤자 20%인데 이게 이제 충청에서 20 나왔고 TK에서 19 나왔는데 네. 여기서 도움이 됐다라는 긍정 의견을 한번 보시죠. 69, 64. 그러니까 최소한 64 정도니까 그러면 요건 66.7에 가깝죠. 그러면 3분 중에 2분께서는 네. 이 지역에서도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그러면 부인하기 이제 어렵죠. 부인하기 어렵죠. 어떻게 보면 TK 같은 경우에는 TK 안에 이제 경주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영남권에 또 인구가 더 많은 그 뭡니까? 부산, 울산, 경남권에서는 75%로서 거의 평균을 같은 그런 어떤 수치가 나타나고 서울에서는 81입니다. 네. 서울 분들이 좀 뭐랄까 큰 이슈에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제 행사 막 이런 거에.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서울은 이제 수도니까 네. 조금 대통령으로서의 그 외교 무대에서 아주 굉장히 빛나는 그 어떤 성과를 얻었을 때 이 서울에서의 반응이 좋은데 예. 오늘 서울이 81% 국익 도움됐다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한번 이 숫자를 한번 딱 찍고요.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정평가를 해주시는 국정평가가 서울에서 23%포인트가 좋아졌습니다. 긍정률이 많이 좋아졌네요. 23. 놀라운 그 어떤 변화죠. 부정평가는 22가 빠졌으니까 네. 서울에서 국정 긍정률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63% 직전주보다 6%포인트 많아졌다라고 하는 이 긍정하시는 분들 그 비율에서 서울이 좀 이렇게 견인하고 있다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다른 것도 서울 마찬가지죠. 민심, 수도권 민심이 반응하고 있다.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23%포인트 많아졌다. 또 60대이신 분들에서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19%포인트 더 긍정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거 서울에서의 81% 긍정률 요거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또 반영이 되는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성과로 보여주는 것들
TK, 그러니까 경북은 물론 PK도 마찬가지고 서울에서 또 이렇게 강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따로 물어본 항목이 있네요. 예. 대미 무역 협상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잘했다 잘못했다. 예. 귀하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대미 무역 협상을 잘했다고 보십니까? 잘못했다고 보십니까? 물어봤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대미 무역 협상 여기에는 이제 상호 관세, 그것도 대미 투자 두 가지를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우리 정부가 대미 협상을 잘했다, 또 잘못했다. 이것도 양방향으로 좀 공정하게 물어본 거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네. 잘했다 55, 잘못했다 26. 여기 보시면은 글쎄요, 아직 잘 뭐 이런 사람들도 18%니까 한 저 5분 중에 1분 정도는 계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보시면은 잘했다는 의견이 55니까 절반을 상회하고 그런데요?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사실은 대미 무역 협상을 잘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미국은 초강대국이고 사실 뭐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미국보다 더 센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거기서 뭐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무역 협상을 일방적으로 잘했다가 95%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는 있기 어렵죠. 네. 예, 대부분 그렇지만 잘했다는 평가가 55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것을, 노력상을 좀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TK에서도 45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는 62%가 잘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그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그러면 보통 우리가 서울에서 집값 문제 때문에 되게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어떤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렇지만 지금 외교 문제, 그 뭐 무역 협상이라든지 이런 관세 협상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가 매우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경제 파급 효과까지도 만약에 나온다면 잘 될 것이고요. 연령대별로 보시면은 40대 50대에서 뭐 66이니까 이거는 40대 3분의 2, 60대 3분의 2 분들이 지금 잘했다. 예. 또 전 연령층에서 못했다라는 응답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 뭐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대통령 지난번에 뭐 이빨이 흔들릴 정도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영혼을 갈아 넣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예, 그 밑에 있는 참모분들 특히 뭐 비서실장 막 입술 다 터져나가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 노력상에 대해서 많은 국민분들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계시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론조사 수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도에서 61 나왔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서요. 보수에서도 37인데 그러면 아까 그 경주 에이펙 이게 도움이 됐느냐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테이블에서는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여기에서는 심지어 이게 좀 느리네요. 노트북을 좀 바꿀 때가 됐는데 바꾸세요. 예. 이번 기회에.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제가 쉽사리 바꾸고 있지 못하기는 합니다. 할부로 하세요. 할부로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무려 50%가 절반이 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다. 에이펙 정상회의는. 저는 이 부분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역할도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보수 쪽에서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졌던 주제이기도 하고. 저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재미있는 것은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런 어떤 이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슈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접근력이 굉장해요. 또 추진력 이런 것들, 뭐 속도가 빠르다 이런 평가를 얻고 있지 않겠습니까? 핵추진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진보적인 그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관심 있는 어젠다는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수이신 분들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 것들은 바로 저는 그 부분이 아주 크다. 여기 보시면 중도에서 83이 국익에 도움, 보수에서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 60%가 국익에 도움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이펙에 대한 성과에 온 국민이 박수를 보내고 환호를 했는데 그게 또 여론조사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정당 지지도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정당 지지도까지 올라가서 정당 지지를 보면 그러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정체다. 그리고 정체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최저점이 이제 38이었는데 그렇게 가깝게 살짝 빠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2번 빠지면 한 번 올라가거나 횡보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더 빠지면은 곤란하죠. 30%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여당 입장에선 이게 그러면 앞자리가 바뀌죠. 앞자리가 3으로 바뀌는 건데 요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당 지지도가 그러면 이런 디커플링은 방금 잘 말씀 주셨는데 외교 때문에 대통령은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잘못 해석하면 좀 비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게 사실은 대통령 지지도가 더 높아질 수 있었는데 가령 60% 중반을 넘어서 후반까지 갈 수 있었는데 네. 외교적 성과가 그렇게 잘 보일 수 있었는데 당 지도가 좀 부진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하방 압력으로 약간 좀 끌어내리는 그런 효과도 있었나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 수치로 나타나는 정도는 이 정도고 그리고 나서 정성적인 어떤 그런 분석까지 같이 들어가 줘야 되긴 할 텐데 제가 생각할 땐 최근에 그 뭡니까 국정안정법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네. 당과 이제 대통령실 당통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전에는 당청이었는데 당통 간에 있어서의 조금 불협화음이 있나 약간 소통을 조금 더 하시면 좋지 않나 뭐 이런 좀 아쉬움이 있는 분들의 그런 그 의견이 반영이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잘 보좌하는 그런 여당, 그러니까 그야말로 협조와 협력이 좀 잘 되는 조화가 잘 되는 그런 걸 좀 보고 싶은데 그게 아니었네. 삐걱거리는 게 있나라는 그런 걱정하는 여론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맞습니다. 목소리도 낼 수도 있고 물론 그게 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부각을 많이 좀 시키고 있는 그 언론의 행태나 그런 문화가 또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드는데 어쨌든 당 지지율이 이렇다 조금 차이가 나 있는 부분 이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좀 돋보이게 하면서 당이 지지율도 올리고 함께 잘 갈 수 있는지 이것도 고민해봐야겠네요. 그렇죠.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이런 디커플링이 지금 조짐은 뚜렷해요. 조짐은 굉장히 뚜렷한 겁니다. 지금은. 그래요. 격차로 봤을 때 이 격차가 확 이 당과 대통령 긍정률에 이 격차가 이제 벌어지는 정도를 보면 조짐이 뚜렷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이제 바닥치고 올라갈 그런 계기를 좀 잡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 외교 그 성과를 당까지 확산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지지도로 뭡니까 받아안기에는 지금 쉽지가 않죠. 그런 거는 그런 건데 네. 다른 이슈 중에서 좀 국민분들의 가려움을 확실히 긁어줄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들고요. 결국 뭐 개혁 과제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돼가느냐 이것도 그렇죠. 좀 보고 판단하실 것 같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그렇지만은 국민의힘을 보면 요지부동이네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 26은 예. 대선 이후 가장 높은 지지도이기는 합니다. 지금요? 거기에 의미를 둘 수 있어요. 예. 26은 대선 직후에 보면은 21까지 빠졌다 19까지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26까지 왔다라는 것은 대선 이후 가장 높은 지지도인데 여기에 머물러서는 그 뭐라 그럴까 제일 야당이 약간 좀 더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인 거는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큰 선거로 가면 ARS처럼 두 정당이 이제 붙어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들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지지도가 더 지금 숨어 있는 지지도 빠져 있는 집토끼, 집 나간 집토끼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선거 때는 결집을 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안 그런 때도 있었다라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요? 가령 언제요? 2023년 예.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를 보시면 그때 17% 이상 벌어졌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그러면 사실상 그 예. 논리가 맞다면 더 붙어줘야 맞거든요. 더 붙어줘야 맞는데 17% 이상 강서에서 이게 갭이 나서 네. 득표를 했다라는 거는 그 수준은 언제냐면 그게 대충 따져서 2018년 정도. 그러니까 뭡니까? 제 2018년 1차 탄핵.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죠. 2000 그러면은 17년 18년 요때의 흐름이거든요. 그게 2018년이 지방선거가 있었죠. 네. 그때 흐름하고 비슷하게 강서 때 2023년이었을 겁니다. 그때랑 비슷하다. 그때 비슷하게 벌어졌다라는 건데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당 간 지지도가 벌어져 있을 때 정당 간 지지도가 벌어져 있는 게 선거 때 무조건 붙지는 않아요. 그거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네. 벌어진 상태에서 그게 득표율로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때 다른 건데 마치 이게 큰 선거가 되면 집 나간 집토끼들은 다 집에 돌아온다. 근데 네. 집에 돌아올 뭐가 있어야죠. 뭐 집이 전어라도 구워야죠. 그래야 뭐 집 나간 집토끼가 돌아오죠. 먹으려고.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럼 과연 그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느낌상 이렇게 장기 박스권은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해서는 위험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에이펙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가 봤듯이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제1야당은 정말 뭘 하고 있었던 거냐. 만찬장에도 안 오고 행사장에도 안 와요. 대표가 원내대표랑.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시정연설을 하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국민들 앞에 보고하는 그 자리 왜 제1야당은 안 들어옵니까? 왜 거기서 상복 입고 검은 마스크 쓰고 이재명 대통령에서 왜 막말을 합니까?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보 보수 떠나서 그렇죠. 여야 지지층 떠나서 이거는 문제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큰 잔치에는 일단 참여를 하는 게 기본이에요. 예, 큰 잔치에는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거 음식 맛 없더라. 이 얘기는 나중에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래 왜냐면 저 잔치에는 손님들이 오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같이 손님 맞이를 같이 해줬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칭찬할 건 또 칭찬해야 된다. 성과가 있었을 때. 그리고 나서 자기 얘기를 해야죠. 그거 핵 추진 잠수함 우리도 옛날에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자기 홍보를 하려면 거기에 칭찬하고 거기에 물을 타야 돼요. 거기 물타기를 하려면 이게 후진물에다가 그러니까 후진 좀 표현은 그렇지만 나쁜 물에다가 물타기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거 좋다. 칭찬한 다음에 물타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 제가 봤을 땐 너무 지금 그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의 전략 홍보 전략이 약간 좀 지나치게 반이재명 뭐 이렇게 원래 무조건. 하던 대로 이 숫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던 대로 계속하면 20% 중반이다라는 건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저 뭐죠? 엔비디아인가요? 그것도 엔비디아 GPU 26만 장 그것도 쾌건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과거에 5만 장 안 될 거라고 했던 거 그게 이렇게 성과가 있으니까 훌륭하다 좋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다시 근데 나도 그거 쓴다 이래야죠. 그렇지. 나도 그거 쓴다. 나 지포스 이용자다. 뭐 이런다든가. 그러면은 좀 이렇게 올라타는 거예요. 좋게 가는 거에 올라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좋은 거를 밀어내면 뭐냐면 자기를 소외시키는 거죠. 자, 여긴 좋게 막 뭐 지금 환호성이 있는데 그럼 나는 거기 잔치에 비껴가서 난 안 가. 그리고 어디 가 있으면 소외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소외되죠. 더군다나 여기는 경주예요. 보수의 심장입니다. 천연고도 경주.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랄까 좀 바뀌어야 돼요. 뭐가 좀 바뀌면서 그렇게 나가야죠. 싸울 때 싸우더라도 야당이니까 싸울 때 싸우더라도 뭔가 좀 공정한 평가, 정당한 평가를 하면서 거기에 자신들도 좀 올라탈 생각을 하면서 국민분들한테 이렇게 좀 잘 보이려고 해야지 무조건적인 비판을 해서는 이게 될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은 지방선거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로. 예. 그렇네요. 지금 정리를 해보면 지금 GPU 26만 장 그 쾌거를 이뤄냈는데 나경원 의원은 이게 도둑질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업의 성과를 도둑질했다. 이건 어떻게 국민들이 평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치킨 먹었던 그 부자 보이즈 있잖아요. 그 사람들 건데 그 사람들 성과인데 도둑질을 했다. 이런 논리 주장 먹힐까요? 글쎄요.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정상회담 뭐 이렇게 외교 행보를 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 사실은 경제 외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입장이라든지 그건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그 전 모든 정부들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과한 표현이고 저는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에 대한 논평은 지금까지 이게 뭐 국민의 승리다. 이번 정부도 잘했지만 뭐 이렇게 좀 같이 한번 그래서 나도 국민이다. 뭐 이렇게 좀 거기에 물타기를 해야지 이거를 도둑질이라고 하면 그러면 과연 기업인들이 좋아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히려 기업인들은 이렇게 도둑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죠. 마치 그 정치권과 기업인들이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랄까 발언의 톤앤 매너가 좀 그 정리돼서 서로 간에 국민의힘도 이런 국가적인 잔치에 함께 하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인데 참 안타깝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요. 이걸 국민들이 이렇게 계속 반대하다가는 이쪽 정당은 왜 국익에 대해서 한 목소리 내지 않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작용이 염려가 된다라는 거고 사실 젠스낭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AI를 매우 지지하고 관련 이슈를 이해하고 있으며 한국이 세계 최고의 AI 선도 국가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 정부는 글자 그대로 GPU 5만 장을 정부에 투자한 첫 번째 국가입니다. 이게 하면서 우리 정부 역할이 컸다고 언급을 직접적으로 했어요. 더군다나 젠슨 황은 우리나라의 뭐 용산 그
돌아다니면서 예, 용산의 선인프라자를 하려고. 중심으로 하는 예. 그 용산 전자상가를 돌아다니면서 했던 그 경험과 우리와의 인연 그리고 우리에 대한 어쩌면 고마움을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건데요. 그런 것들은 저는 정치권에서 너무 좀 강하게 접근을 하지 않고 민간 차원에서의 협력이 네.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여야가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대한국민이라면 이런 예. 성과에서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것도 정치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박종현 스팟 오늘 이렇게 여론조사 흐름을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제가 계속 함께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홍신 부대표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